안녕하십니까. 한두 달 전에 팔방성 두송 잎 정리하는 것을 또 순따기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어느새 새 잎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새 잎을 순집게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송 노간주 나무의 새잎 순집게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자라고 있죠. 이 상태로 두면 길게 그냥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 길게 자라는 것을 부드러울 때는 손으로 그냥 잡고 손따기를 해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역시 한 마디 내지 두 마디를 남기고 살짝 이렇게 따주는 겁니다. 예,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한쪽 손으로 한두 마디 지정해서 딱 잡고 살짝 당기면 이렇게 돼요. 그냥 뭐 이걸 언제 이렇게 다 따노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간단하겠죠. 그러면 가위 자국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흉하죠. 그렇게 해서 자르고 나면 누렇게 남죠. 그러니까 일일이 이제 손으로 또는 아주 잘 되는 세지 가위, 자 이런 가위로, 이 세지 가위입니다. 이런 가위로 조금 세지 가위로 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따도 잘 따집니다. 근데 이제 잘 되는 세지가위가 있다면 이렇게 세지가위로 따듬어 주시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저쪽 계시는 분은 안 해도 된다고 하시고, 한 분은 이왕 뭐 했는데 설명을 좀 하시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가지를 많이 만들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순이 길게 도장하는 것을 막고 이렇게 따줌으로써 가지 수도 배가가 되는 거죠. 문제는 많은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작업량이 많은 것을 다 마칠 수 있을 때까지 끈기로 해야 되는 그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기다려주는 기다림의 연속, 인내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한쪽 부분을 딱 잡고 차근차근 다른 잡념 갖지 말고, 저도 잡념 없이 말 없이 그냥 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설명을 드리는 만큼 제가 집중도가 떨어지죠. 김요셉이 말이 없다, 꽃요셉이 말이 없다 싶을 때는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네, 작업하는 것을 잠시 멈추면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찍는 이 날이 4월의 마지막을 하루 앞둔 4월 29일이군요. 제가 4월 29일에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만 오늘 올리지 않고 며칠 있다가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5월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5월은 이와 함께 다양한 그 새순들이 자라기 때문에 순집기를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관리하고 계시는 나무에 따라서 이런 꼭 노간주 나무가 아니라도 일반 잡목들 또는 단풍 종류, 느티나무, 소사나무 같은 이 잡목류는 순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서 실록을 아주 산뜻하게 만들어내고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길게 신장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위가 필요한 부분은 가위를 가지고 해서 신초들을 너무 도장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면 아주 알찬 가지를 이루고 있는 나무를 소장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쯤 되면은 이제 열매 분재들은 수정이 거의 완료가 되고, 그럼도 미처 하지 못했다면 이제 결실이 된 것을 보시고 서서히 거름을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물론 거름은 이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이제 가을이죠. 가을에 9월 정도에 이제 나무가 휴면기에 들기 전에 이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추비인데요. 가을 거름. 그때가 이제 가장 적절한데 그때 미처 하지 못했던 나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가라든가 감나무 같은 경우는 결실이 되는 시점에 거름을 주게 되면은 열매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결실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열매가 커져 가는 상태를 보고 조심스럽게 거름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기 사과 종류는 참 나무 성질이 좋아요. 꽃이 필 때 거름을 해도 되고, 열매가 맺고 있을 때 거름을 해도 되고, 미리 해도 되고, 놓쳐서 늦게 해도 되고.
제가 올리는 영상을 일반 취미인들 그리고 생전 처음 분재를 접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보다 선배 또 훌륭한 손길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석영분재원이 영상을 올렸네 하고 이제 보시리라 짐작을 합니다. 지탄 없이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겠다면 격려를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주된 이제 대상은 이제 막 분재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과 시작해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길을 잡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분에게 제가 굳이 알고 아는 척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요게 이제 선 정리가 된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의 부피가 차이가 나죠. 새순이 벌써 이만큼 이렇게 자랐다는 거죠. 저는 선친께서 50대 후반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사회 직장을 그만두시고 고향에 돌아오셔서 남은 세월을 보내시면서 이제 작은아버지 세 분께서 조경수 사업을 하셨습니다. 조경수 묘목과 성목 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학교를 다니시고 하셨던 192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탄생 100주년이 되신 분인데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일제 시대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로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였죠. 그래서 이로도 해박하셨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일본 운해 서적을 번역을 많이 하시면서 작은 아버지들께서 하시는 운해에 도움되는 부분들 또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새로운 지식들을 장인아버지들에게 많이 전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밀폐산목 6월이 되면은 이제 그 해에 새순을 가지고 삽목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녹지삽이라고 합니다. 그 녹지삽을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을 직접 도입을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단풍 삽목을 엄두를 내지를 못했죠. 파종을 해서 번식을 하는 방법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때에 소위 그 녹지삽이라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작은아버지들께 전파하시고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밀폐삽을 아버지께서 시험 삼아 하실 때
그 6월 더운 원효월에 갈대 발을 덮어서 삽목을 해도 한낮에는 시들어서 그 떼약볕에 또 물을 줘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 원효월에 비닐을 덮어 가지고 밀폐삽을 해놨으니 동생인 장할아버지들께서 형님 미쳤냐고, 이 더운 여름에 그늘을 씌워서 발을 씌워서 물을 줘도 지금 못 견디고 지금 푹푹 시드는데 비닐을 덮어가지고 어떻게 했다느냐, 떠 죽일 거냐, 이렇게 이제 비난 삼아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꿋꿋이 드러내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집안에 단풍 삽목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장수매 등 거의 모든 문제 소재들을 번식할 수 있는, 밀폐삽으로서 번식할 수 있는 방법 제시와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지금 따듬고 있는 이 나무도 밀폐삽을 거쳐서 삽목이 되고 지금 이날까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삽목한 지가 약 28년째 됐네요. 약 28년 되고 노지에서 약 4년 크다가 포토분에 올려서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숨집기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한 1, 2주 지나면 다시 지금 손집기를 한 그 위치에서 눈이 또 2차 눈이 생기면서 2차 순이 또 성장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물때가 좀 앉으면서 이 살이 냈던 부분이 이제 때가 좀 끼어 있는데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씻어 왔습니다. 네, 미흡한 내용, 미흡한 자료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서경분재원 꽃요셉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는 표시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람되겠습니다.